소장님 그럼 1번을 정말 충실하게 이 준비해야지 되겠다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는데요. 이제 학종의 면접에 대학별로 이게 재시문이나 심층 면접 이게 다 틀린 것 같아요. 최근 이제 학종의 면접의 특징이나 수험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꿀 정보 주십시오. 일단은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교가 이제 결정이 되는 순간 네. 그 대학교의 2단계 면접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반드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면접 때문에 대학교 선택을 마지막에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1단계 뚫는 게 목적이니까 네네. 1단계 통과해서 그다음 면접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면접도 사실은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평가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뭐 이미 출연하셨던 최민규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네. 보통 이제 대부분 대학교는 이제 확인 인성 면접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네. 본인이 제출한 것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서 참과 거짓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일부 이제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근데 학종 면접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본인의 경험 사례를 물어보는 확인 인성 면접이 아닌 제시문을 주고서 그 제시문을 제한된 시간에 읽고서 현장에 가서 그 교수 사정관님들, 입학 사정관 앞에서 이제 구술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 질문에 또 답변하는 경우가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입학한 그 올해 초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 마스터 플랜에 네. 나왔던 여학생이 실제로 45분 동안 수학 문제 3문제를 풀고서 15분 동안 답변했던 그 문제 난이도를 보셨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가지 사례가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원래는 고교 추천원인데요. 그게 실제로 나왔던 출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런 사실 제시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최민규 대표님 제가 그때 팟캐스트도 제가 들어봤지만 네. 보는 순간 결정이 나요. 답을 할 수 있다 없다가 그냥. 네. 예, 그리고 내가 답변이 가능한 문항이 바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학원에 가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한다는 말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은 평소 학교에서 이제 토론, 발표, 예.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이런 토론이나 발표, 동아리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하면서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 관련된 뭐 시사 이슈뿐만 아니라 전공 관련된 것들을 평소에 준비하는 게 평소 실력이지 갑자기 그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땐 크게 차이는 없을 듯 하고요. 근데 간혹 좀 착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있는데 마치 뭐 스튜디오스에서 예. 뭐 시선 처리나 이런 매너 이런 걸 평가하는 듯이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네. 논리적으로 학생이 답변을 해서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평소에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평소에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눠야지 되고 예. 학생과 교사 간의 대화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제 옆에 있는 정화백님은 한숨을 계속 쉬는 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3 학부모님이신데 예.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다 날로 들어갔다는 게 갔구나 저는 싶으시죠, 네, 지금? 전 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메이저급의 그래도 대학을 보내시고 졸업시켰는데 예, 우리 하트님은 날로 졸업시켰구나. 네. 예. 손도 안 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서 갔다는 게 근데 기적인 것 이만큼 같아요. 지금 대학 입시가 점점 더 이게 사실은 쉬워진 것 같지만요.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쵸. 점점 어렵구나. 예, 이런 현실을 느낍니다. 차라리 옛날에 그 학력고사처럼 그냥 그냥 딱 점수 그냥 이렇게 딱 해서 가는 게 내 낫지 점수는 않나. 어디 넣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예, 세대였으니까. 사실 솔직한 심정이라면 그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이 생각에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학종의 수능 최저의 최대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종 그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뭐 수능 최저 안 본다고 하지만 사실 까고 보면 수능 최저가 있는데 이 수능 최저 설정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수능 최저가 설정된 학종 전형에서 수능 최저로 인해서 실제로 합격과 불합격이 이 결과가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초기 때 설명드렸던 거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특정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 요구하는 평가 요소가 자, 첫 번째, 너 내신 잘해? 교과 어떠니? 네. 너 학생부 몇 장이야? 비교과 잘해? 음. 너 말길 잘 알아들어? 면접 잘해?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어떤 최상위권 대학교는 너 수능도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학종을 좀 나눌 때 한편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는 대학교랑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상당히 어떤 그 입시적인 측면에서 함수 관계가 있는가 하면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고려대학교 모든 전형, 연세대학교 모든 학종 전형, 서강대 일반형 이런 이제 대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 밑에 한양대 뭐 밑에란 말은 죄송하지만 다 좋은 대학교인데요. 네. 한양대, 중앙대, 뭐 외대, 건대 다 밑에가 수능 최저가 없어요. 자, 일단은 그 사회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수능 최저가 있는 최상위권 대학교 학종을 쓰는 친구들은 교과도 챙겨 비교과 면접에다가 서로 다 챙기고 수능까지 공부를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능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승부수가 안 나는 친구들이라도 수능에 대한 확률 싸움에서 또 이긴 애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학종이 확대되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를 6개를 썼는데 그럼 살짝 어떤 일이 벌어진다? 특히 일반고에서 수능에 손을 넣는 일이 벌어집니다. 난 1점대, 2점대고 전년도에 이 점수로 갔으니 그냥 학종으로 게임을 끝내겠다. 근데 6개 대학교 중에 한 군데로 되면 좋겠는데 원서 쓸 때는 내가 이 대학교를 왜 쓰지 생각했지만 나중에 1단계 발표되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안 되는 순간 재수를 해서 다시 수능으로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가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권 대학교들은 수능 체제를 왜 넣으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그 초기 때는 수능 체제를 넣지는 않았는데 그냥 서류만 갖고 뽑아봤더니만 대학교실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뽑고 교수님들이 반응이나 대학교 반응이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수능은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넣어서 최소한의 학업 지수를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칠 정도로 높은 대학교가 있다는 게 문제여서 사실 이번에 그 8월 31일 날 김상곤 교육부 총리께서도 그 실제로는 수능 절대평가 유예하면서 발표했던 항목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물론 뭐 확정은 아니지만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거의 모든 전형에 수능 체제를 폐지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까지 수능 체제가 설정되어 있는 대학교들이 실제로 어떤 변수가 생기는가 하면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 아마 보셨겠지만 서강대학교가 일반형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수능 이후에 내요. 특이하게 이 대학교가. 그러다 보니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이 경쟁률이 보통 10대 1 내외인데 이 대학교가 작년에 평균 경쟁률이 21대 1이고요. 사회과학부가 44대 1입니다. 이게 무슨 논술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경쟁률이 거품이 빠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첫 번째 21대 1인데 수능 끝나고 13대 1로 떨어집니다. 왜? 수능 최저가 안 그렇죠. 되니까 네. 자소서를 거기서- 못 내죠. 거기서 못 이제 내죠. 거품이 또 빠져. 거기서 걸러지고. 그다음에 12월 6일 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유서 쓰고 짐 나간다 그랬죠? 네. 자소서를 냈지만 최저가 또 안 돼. 또 네. 9대 1로 빠져. 음. 근데 나중에 4대 1로 왜 빠진다? 추가 합격. 추가 서강대 지원한 학생이 음. 그 위에 상위권을 중복으로 붙는 순간 또 빠져나가죠. 네. 그렇죠. 그럼 실질 경쟁률은 4대 1. 즉 음. 수능 최저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전 대학교는 원서 접수할 때 높았던 경쟁률은 그냥 접수 경쟁률일 뿐이고 소위 말하는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서 수능 최저 통과가 아주 높은 경쟁력 있는 친구들은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교의 학종을 오히려 역으로 쓰는 게 훨씬 체제를 뚫는 순간 그렇죠. 합격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음. 확 막혀요. 그렇죠. 아, 아니 또 그 이제 얘기도 또 예.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되나. 저는 이제 그럼. 내년에 또 고3이 됩니다. 또 수능 최저가 없으면 막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이 나올 것 같기도 예. 하네요. 예. 그리고 또 추합이라도 추가 합격이라도 어떻게 돼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1차에서 합격이 돼야지만 면접도 가는 거고 면접이 돼야지만 추합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약자가 사실 너무 많은데 제가 세특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세특을 분명히 정화백도 못 세부 알아들었을 것 특기사항.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세특을 네. 계속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말 못 알아들었거든요. 아, 아까. 그러셨어요? 예. 추가 합격입니다. 추가 합격은 알아들었어요. 네, 네. 생기부 생활기록부입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고1 학부모가 되시면 이거 뭐 어렵지 않은 보통 학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그렇겠죠. 하기 때문에 이거 길어서 네. 뭐 다 얘기하시겠어요, 서로. 네, 네.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면 대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십니까? 이렇게 담임 선생님도 센 선생님들은 이런 또 질문을 그러니까 하십니다. 그럴 것 같아. 네. 가서 못 알아듣는 엄마도 네. 못 물어보고 올 것 같아. 집에 올 때. 그렇죠? 제가 처음에 입시 설명회를 다닐 때요. 이제 뭐 강남도 가고 유료도 있잖아요. 유료 다니고 할 때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는데 처음에는 저는 내신 그 등급을 얘기할 때 1퍼, 2퍼 뭐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정화백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일 때 도대체 무슨 어떤 나라의 이야기를 했지? 이랬는데 이제 저도 고3 학부모가 돼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교육감사에서 교육부 국정감사의 그 유은혜 국회의원 관련 기사 내용이 핫한데요. 최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생부 종합 그 전형 관련해서 언급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실제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학종의 보완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좀 이거에 대해서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예.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그 학교 생활 기록부랑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최근에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께서 아마 국회의원이시니까 이제 정보 열람권이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네. 교육부에 요구를 해서 이제 자료를 살펴봤는데 최근 5년 동안 학생부 정정된 기록권을 봤는데 학생부에서 가장 많이 정정한 그 항목이 7번 창의적 체험 활동이 10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10만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정정할 수 있는 이제 그 학교 내에서 이제 그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정을 했다는 예. 건데 근데 정정이 2012년도부터 이제 최근 올수록 굉장히 정정이 많다는 말은 이런 식의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면서 왜 하필이면 7번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학교에서 수정이나 정정을 많이 할까? 답은 뻔합니다. 그렇겠죠. 진로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본인이 동아리 활동을 여러 개를 했는데 그 동아리 활동 중에 본인이 바뀐 진로에 맞는 이 동아리를 기록을 하는 게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한편 본인의 특정 과목이 성적이 올랐어요. 근데 그 교과 성적과 관련된 학술 동아리가 있는데 걔를 뒤로 뺐다가 이거를 좀 올리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1학년 때 꿈하고 2학년 때 꿈하고도 틀려질 수 있잖아요. 네, 진로는 이제 충분히 이제 바뀔 수 있는데 예. 진로가 이제 변경될 당시에 진로의 변경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관련된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을 이제 만약에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정정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게 입학사정관들이 이 학생을 평가하는데 훨씬 더 학생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으로 정정을 많이 했는데 이 정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네. 그 정정과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지방의 몇 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부 열람권이나 입력이 안 되는 분들이 뭐 일선 고교에서 이제 뭐 일선 고교 선생님 자기 자녀가 네, 학교를 네. 다녀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이제 학교의 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만 이제 뭐 이렇게 학생부 기록에 대한 집중적으로 부분, 예, 관리하고 있으니 그것도 네.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죠. 부분에 예. 대한 이제 언론에 이제 나오다 보니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한 가지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최근에 이제 국감에서 나왔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두 번째 사안인데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들이 서류를 제출할 때 입학사정관들한테 제공되는 범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범위들이 있는데 인적사항들이나 개인정보는 사실은 공개가 안 되는 게 이제 네. 일반적인데 학생의 이제 출신 고교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가장 큰데 부모님의 어떤 직업에
자, 과연 이제 직업을 굳이 우리가 왜 평가를 해야 되느냐. 네.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직업이 공개되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대학교 중에 자소서 4번에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가정 환경을 쓰게 하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예, 대학 그게 5개 학교인데 가정 환경 가로 안에 가정, 지역 사회, 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어떻게 쓴다? 중학교 당시 주재원이었던 아버님을 따라 독일에서 이런 문화를 접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들어가면서 네, 그렇죠. 부모님의 직업과 내가 독일 문화를 바라보는 어마어마한 이 관점을 네. 뭐 이런 식의 뭐 이 내용들이 나와 보니 금수저 흑수저가 약간 좀 애매한 흔히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쏟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공정을 또 제기하게 됐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국감에서 나왔던 핫 이슈가 뭐냐면 교내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교내상을 남발하는 거. 예. 네. 그렇죠. 1등급 아이들이 싹 쓸어가는 것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한편 집중적으로. 어떤 고등학교는 상이 네. 없어서 예. 활동을 많이 해도 상이 없기 때문에 이 실적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예. 너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에 서울대를 입학한 수시 합격자 학생의 교내상이 가장 많은 학생이 한 120개다라고 나올 정도로 어떻게 120개 받을 수 있죠? 아마 이제 경북에 있는 모 이제 고등학교에서 1년에 한 240개를 교내 수상을 주는 대회가 있다라고 이제 이번에 언론에서 좀 나오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교내 대회 자체가 없다 보니 학생의 역량이나 재능을 평가할 만한 대회가 없다는 것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같은 고등학교이지만 어느 학교를 선택하고 그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중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됐잖아요. 정말 그 어디 고등학교를 선택해 가느냐에 따라 이 학생이 아무리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진로가 달라지는구나. 다시 느끼게 됩니다. 정말 미안한 말인데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무자식 상팔자. 정말 그런 단어까지 떠오르네요, 막. 예, 이 어려운 현실을 뚫고 그래도 우리니까 현실을 이겨내야 되겠죠. 예. 그럼 소장님 점점 저도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또 내가 좋은 학부모로서 잘 지냈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현재 있는 학부모도 이런데 앞으로 이거를 준비해야지 되는 학부모들은 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외국 엄마들이 부러워요, 그렇죠? 예. 자, 지금 이제 다음 질문이 정말 이거 중요한 질문이라서 2015년 교육과정 수능 절대평가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운명. 현재 이게 이제 중3 학부모 되겠죠. 향후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련된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 소장님은 쪽집 계시니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개인적으로 그 학원이나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원이 되겠죠. 그 중3 어머님들 대상으로 예비고일 설명회를 가장 많이 하는데 학원에서 요청하시는 이제 테마가 이제 2015 교육과정 및 수능 절대평가 유예에 따른 대입 예측 설명을 해달래요. 네. 근데 예측이 안 돼요, 근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2015 교육과정의 틀은 나왔지만 네. 이거를 실제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수능 절대평가가 1년 유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중3 학생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내년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수능에서 영역 범위가 미스매치가 돼요. 달라요. 이게 첫 번째는 내년 큰일 2월 났습니다. 달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1년을 유예를 시켜서 현재 중3 학생들이 애매하게 중간에 이렇게 좀 된 이유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수능 절대평가를 계속 건드리다 보니 뭐가 더 문제였다? 제가 볼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손을 봐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8월 31일 발표했던 그 당시 그 김상곤 교육부총리 모두 브리핑 반원 안에 보면 제가 정리해 보니까 총 한 15가지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년 8월 달에 좀 손을 보겠다.
네. 이렇게 손을 보는데 네. 그 손을 본다는 손을 게 좀 네. 제대로 보겠다. 예. 이 내용들인데 왜냐하면 2015 교육과정이 결국은 뭐랑 연결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뢰도 있는 전형으로 정착화시키고 수능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해서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야지만이 과정 중심의 이 평가 방식을 정착화시키는데 이 삼박자가 딱 똑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학종에 대한 여러 많은 언론과 이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나왔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한 손을 또 많이 봐야 되니까 요게 이제 내년도 8월 달에 발표되는 거를 또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비 고1 어머니를 대상으로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입학하든지 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어머님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사를 첫째, 둘째보다는 뭐 이번에 입학한 애가 셋째라고 생각을 하면 네.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2015 교육 과정에 대한 1학년 때 진로 탐색, 2학년 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데 이거를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편성을 하며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발표, 토론을 평가, 기록을 할 건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는데 소속된 고등학교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학생부의 기록을 통해서 결국은 학종으로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많은 고등학교에서 예전보다는 더 많이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나 간담회가 학교 자체 내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네. 보셔야 되고요. 없다면 제가 볼 때는 학교에다가 당당하게 얘기하셔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저도 네. 두 아이가 학교가 틀려요. 같은 학교가 아닌데 여고지만 학교 내에서 이런 또 입시 설명회나 학부모를 위한 설명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런 이제 설명회가 많다 보면 귀가 좀 열리고 여기에 또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일단 학교를 한번 갔다 오면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쪽집게 입시왕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이런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이제 2018학번 학생들이 수시를 원서 접수를 하고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1차 몇몇의 학교들이 이제 1차 면접을 위한 발표가 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입시 컨설팅을 유료로 입시 컨설팅을 받고 학교에서도 해도 이 대학에는 안전 합격선입니다. 이렇게 했던 학생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 또 생각지 않았던 학생이 뭐 대충 준비도 안 했고 얘는 뭐 정말 생기부가 충실하지도 않았는데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운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입학사정관제가 정말 주관적으로 선풍기 날려서 뽑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농담도 엄마들이 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좀 궁금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제 방금 언급하셨던 그런 학생들의 사례를 다 보기 전에는 네. 그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그렇죠. 것 같고요. 일단 예. 이럴 수는 있겠죠.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예측이 안 맞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자,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수능은 점수로 가니까 누구나 승복을 해요. 학생부 교과도 지원 가능한 이제 내신이 되니까 그 예. 내신 범위에 들면 이해가 되고 뭐 내신 좋은 애들이 조금 더 몰려서 예비 번호 받아서 뭐 들어갈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왜 예측이 좀 어려우냐? 첫 번째 지원자 풀을 우리가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년도 입결은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전년도 고3 선배들의 입결이지 올해 지원하는 그 입결이 그대로 지원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두 네. 번째는 제 답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마다 그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가 매년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다 공공연하게 나온 얘기인데 심지어 일부 최상위권 대학교는 이미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입학하는 순간 본인 신분이 보장됐기 때문에 입학처에서 불러서 그 학생의 고등학교 때 학생부를 보고 그 학교를 다시 평가합니다. 이때 이거 진짜 맞아? 이거 어땠어?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다시 또 평가하기도 한다고 네. 합니다. 이건 이미 나온 얘기고요. 세 번째는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집에도 있지만 그 EBS 다큐 프라임도 나왔었고요. 그 동영상 프로그램에 같은 고등학교에 진로가 똑같고 동아리 똑같은 학생인데 단지 등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학생부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동일 지원자 평가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어떤 특정 대학교를 같은 학교 출신의 학생을 여러 명을 동시에 보내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한 과에 뽑는 인원수가 기껏해야 1단계 2배수 3배수에도 20명 30명인데 전국에서 다 쓸 텐데 한 고등학교에 두세 명을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다 보면 같은 고등학교 아이들끼리 경쟁을 해서 거기서 커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교무실에서 먼저 보낼 때 이런 표현은 정말 잔인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을 먼저 필터링을 해서 선생님 저 어느 대학교 미디어학부 쓰고 싶은데요. 너 옆 반에 걔 몰라? 걔가 거기 쓰는데. 그 정보를 이렇게 해서 서로 알아야 되겠네. 네, 그 정보를 통해서 어머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음, 좀 피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겠네요.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관점일 수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측은 했지만 예측이 또 안 되는 또 결정적인 경우가 그 학과가 신설학과하고 실제로 접수 경쟁률은 낮아 보였는데 최종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아이들이 몰리는 경우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본인이 이제 전공 선택을 잘못해서 전공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 아주 치명적인 경우가 그 전공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을 전공 적합도라고 자소서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교수님들 만났을 때 제가 어느 대학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작년에 8명, 7명 다 떨어뜨렸다고. 근데 걔네들이 내신은 좋았지만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얘는 이걸 정말 우리 학교를 모르고 썼기 때문에 이건 용납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제가 들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은 이거겠죠. 다 뚫었는데 이제 12월 6일 날 수능 최저가 안 된 거야. 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제가 흔히 쓰는 말이 어머님들이 소장님 저희 정말 귀엽다고 저희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고 고생한 거 다 알죠. 근데 1단계 통과하면 고생한 애들이 한 추억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죠. 잠깐만. 예. 나도 열심히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심히 한 아이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끝까지 놓지 않고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관심사나 이런 것들 다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마라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입시는.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본인 소속 고등학교 선배님 중에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그 대학교 전형에 입학한 최근 선배님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면요. 그렇죠. 굉장히 깨알 같은 정보를 좀 얻을 그럴- 수도 그럴 있고요. 것 같아요.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어떤 이제 면접에서 네. 이런 내용이라든지 전공 학과 관련된 최근의 동향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학교나 학원에서 이제 졸업생하고 해서 만남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예, 정말 우리의 학교도 멘토와 멘티해서 네. 선후배 간에 그렇게 학교를 찾아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정말 꿀 정보를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외에 학부모나 청취하시는 분들이 학종 관련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추천 사이트나 있으시면 좀 정보를 좀 더 알려주십시오. 네. 네,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있고요. 요 사이트 내용은 아마 나중에 어디 밴드나 올려주시면 좋으실 듯한데 네. 일단은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교가 확정이 되면 네. 이제 지원하는 대학교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입학처 공지사항이나 자료실에 당해년도 이제 그 수시 요강을 예. 보고서 그 전형의 어떤 특징과 그다음에 평가 방식과 1단계 모집 인원수, 나중에 추가 합격이 되면 뭐 추가 합격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다 보니까 수시 요강만으로는 부족할 듯하고요. 네. 그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보통 배포를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네. 사실 딱히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생부 종합 가이드 안에 그 대학교만의 학생부 보는 평가 요소, 자기소개서 체크리스트, 교사 추천서는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3 때 보시지 마시고 고2 때 제발 미리 좀 보시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소서 4번 때문에 대학교 입학 이후에 학업 설계 계획 이런 걸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학교 학과의 학과 전공 가이드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글로벌 금융은 이러이러한 교과 과정 커리큘럼이 있고 졸업한 선배들이 이런 취업 현황이 있으며 교수님들 현황은 어떻고 어떤 연구소가 있으며 추천하는 책까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좀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대학교가 좀 목표 대학교 결정이 되면 네. 평소에 좀 본인이 정리를 해서 본인의 어떤 책갈피나 파일에다가 넣어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게 시도 교육청마다 진로진학센터가 있어요. 네, 네. 그 안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네. 특히 가장 많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인천시 교육청에서 하는 마중물 진로진학센터라고 네. 있는데 그곳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예, 현직 교사분들도 함께 보시는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고요. 마중물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진로 네, 진학센터. 네, 센터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초기 화면 오른쪽 하단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클릭을 하면 그 대학교 수시 요강이나 전공 가이드에서 설명하지 않는 그 학생부 종합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한 내용이 있는데요. 전국 163개 대학교 학종을 뽑는 대학교들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내용이 네. 설명회장에서 나오기 힘든 내용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들도 다 챙겨 보시면요. 예, 상당히 좋으실 듯하고 아무래도 이제 공교육 자료들이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다 보니까 ebsi.co.kr ebsi에 들어가셔서 입시 정보란에 들어가 보시면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관련된 동영상 현직 교사 선생님들의 정말 잘 되어 있는 동영상 자료들이 전부 무료로 다 확인이 다 가능하세요. 네. 특히 입시 정보 핫라인이라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나왔는데 전국의 주요 대학교 학과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대학교에 가서 인터뷰해서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배우는지가 그러니까 진로가 좀 모호한 친구들이 참고해 볼 만한 이런 것들 유튜브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끝으로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요. 오. 예. 예, 알려주세요. 예. 거기 예.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네. 예, 영어로 멘토스 플러스인데요. 아, 예, 근데 네이버에 우리말로 멘토스를 치면 사탕 멘토스가 나옵니다. 그럴 네. 것 같아.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 제 이름 전용준에다가 입시 또는 대입을 치면 이제 주소가 나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멘토스 플러스라는 영문으로 정확하게 치면 제 블로그에 오늘 저희가 강의했던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학생부 작성 요령, 예. 자소서, 면접 다 있고요. 대학교들마다 일단 공개된 자료들 동영상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추천 도서까지 그다음에 입시 결과를 공개한 대학교들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전부 다 퍼가셔서 자녀분들 입시 어려운 이 학종 지원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예. 정말 좋은 네, 정보. 네. 예. 지금 방송까지도 양질의 정보를 주셨는데 또 그 외에 그쵸.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참고해야 할 만한 그 사이트까지 친절한 입시 정보왕 방송이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 논란에 대한 현황과 향후 개선안에 대한 방송으로 전용준 강남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 소장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긴 시간인데요.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방송을 위해서 양질의 입시 정보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전용준 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너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소장님이 그동안 수많은 강의와 또 많은 방송을 하시고 입시 관련해서 이제 정보도 많으시고 뭐 정말 모시기가 힘들 네. 정도로 제가 소장님을 7월에 연락드렸죠.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희 이제 66회 산업책으로 모시고 수능을 바로 코앞에 앞둔 시점 좋은 지식과 입시 정보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팟캐스트 방송 저 어떠십니까? 함께. 글쎄요. 그 청취자분들 연령층이 다양할 듯해서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좀 부담감으로 더 다가서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오늘 테마 주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물론 논란이지만 네. 이 논란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좀 더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제가 고민의 네, 연장선에 네. 있다고 좀 네.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문제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네. 우리 소장님의 지금 알려주시는 이제 정보를 통해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이 얼마나 공교육에서 힘드신가 정말 숙제가 크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지금 옆자리에 있는 이 정화백님의 자녀 현재 중3 예,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지만 롱런 할 수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3 학부모로서 이 방송을 어찌 보면 정화백님을 위한 방송이 되네요. 예, 그렇죠. 어떠십니까? 예.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우선 애가 아직 애예요. 진짜 애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들은 내용은 뭐 어떤 아주 야무지고 계획적인 성인이 하는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반영되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적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되고 진로가 다 정해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에 대해서 묻고 그걸 정해놓고 틀에 맞춰서 쫓아가는 근데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하는 생활 태도부터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게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생활기록부라는 거에 다 선생님의 시선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고 또 그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있는 패턴으로 살다가는 선생님이 한 줄도 안 써주는 그런 학생이 되겠구나. 공부를 잘해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애를 좀 많이 좀 더 관찰하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 하트님. 네, 예. 저는 이 방송을 물론 이제 고등학생의 부모님들도 들으시겠지만 더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이 들으신다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고등학교에 갔는데 자기 자신을 몰라서 자기소개서를 못 쓴다는 부분이 제일 많이 와닿아서 그러면 지금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부모님들이 잘 이끌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왜냐면 이게 예전에도 막 주변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지금은 본인이 관심 없고 자기가 어떤 정말 대학에 가고자 하는 뭐 의욕 없고 이러는 아이들은 전혀 진행이 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조금 여유 있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시간을 충분히 많이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아유, 우리 하트님도 자녀를 키우신 입장에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66회 방송은요,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 수시 발표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양질의 입시 정보를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누구에게나 평범한 날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첫날이기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안에 다 들어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생활, 뭐 대학이란 목적을 향해 달려야 하는 이런 교육이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이고 또 현실에 충실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2018학번을 향해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마라톤처럼 달려왔는데요. 교육의 끝, 교육의 끝. 어찌 보면 우리가 대학이 전부가 아닌데 대학을 향해 달려야 되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분 좋은 방송, 또 듣고 싶은 방송, 여자라떼 마마킹의 사람책 도서관 마마킹은 66회 방송 전용준 소장님과 입시왕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